자, 이 단원은 운동법칙과 역학적 에너지라는 단원인데 뉴턴의 운동법칙에 대해서 다루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물리에서 보통 뭐 가장 처음 배우는 역학 단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이게 기초가 되어가지고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많이 주었던 부분이고, 이 뉴턴의 프린키피아부터가 이제 요새 말하는 물리의 진정한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게 이렇게 의미가 많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좀 역학적 에너지가 섞여 있는 문제, 그리고 충격량과 운동량이 섞여 있는 문제들이 꽤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에는 총 3가지 중요한 식이 나옵니다. 하나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고요. F=ma.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일과 운동 에너지 사이의 관계. 이 3개가 이제 법칙이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3개의 공식이 되겠고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그 일과 운동 에너지 사이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약간 유도되는 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이게 또 크게 보면은 F=ma 하나의 식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F=ma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그걸로부터 파생되어 나오진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뉴턴의 운동 방정식, 운동 법칙 1, 2, 3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근데 뉴턴의 운동 1, 2, 3 법칙을 얘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량들 중에 아직 정의를 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힘입니다. 힘. 그래서 이 운동과 관련해서 이 힘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에 역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힘력자를 써서 힘을 배우는 학문이죠. 역학. 힘 말고 필요한 거는 변이, 속도, 가속도인데 그건 정의를 다 했죠. 그거는 이제 길이의 단위인 미터와 시간의 단위인 초로 다 쓰여지는 거고요. 뭐 질량은 안다라고 생각하고 따로 설명 안 한 거고요. 이제 남은 게 힘입니다. 힘. 자,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삐리리를 변화시키는 원인인데요. 이 삐리리는 운동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기서 요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쟤들은. 근데 운동 상태는 물리량이 아니죠. 운동 상태. 그 운동 상태를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물리량으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속도입니다. 왜냐면 운동이라는 건 위치를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변이는 특정 시간 동안의 위치의 변화고, 이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움직임이니까 시간에 따른 움직임을 나타내는 속도가 이제 운동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힘을 주면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운동량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질량이 바뀌는 경우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속도가 바뀌는 걸로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방금 말한 이 문장이 뉴턴의 1, 2 법칙을 담고 있습니다. 힘은 속도 변화의 원인이다. 그럼 이 1법칙은 뭐냐? 힘이 속도 변화의 원인이잖아요.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겠죠. 그래서 힘이 0이면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요게 1법칙이 됩니다. 그럼 2법칙은 뭐냐? 힘이 0이 아니면 속도가 변한다. 요게 2법칙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세세하게 얘기한 게 1, 2법칙이 되어 있고요. 3법칙은 이렇게 작용하는 힘들이 단독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항상 쌍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가 힘을 받으면 나도 힘을 가하게 되어 있고, 내가 힘을 가하면 나도 힘을 받게 되어 있다. 힘은 항상 주고받는 상호작용이다 라는 게 이제 3법칙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힘을 정확하게 정의 내리고 운동법칙을 세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뉴턴이라고 합니다.
기호로는 N으로 표기를 하고요. 표시는 이제 force 약자를 따서 F로 이렇게 표기를 하죠. 그 힘의 3요소로는 작용점, 크기, 방향이 있는데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 예. 너무 과거의 일이라 기억이 안 나죠. 예. 크기와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라고 했는데 작용점까지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힘이 어디에 작용하는지가 명확해야 돼요. 예. 그 대개는요 항상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체로는 힘이 작용하는 곳에 요 화살표에 꼬랑지를 집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을 표시할 때. 혹은 물체의 표면에다가 요 꼬랑지를 붙이거나 그러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표시입니다. 아니 그 물체 안에 포함을 시켜버리거나 안에 집어넣거나 그러면 이제 그 꼬랑지가 있는 위치한 곳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주로 그렇게 이제 쓰고요. 그 다음에 힘 중에서 좀 특별한 힘이 있는데요. 물체에 작용한 힘을 모두 합한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방향을 고려해서 합해야 돼요.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30N 작용하고 왼쪽으로 10N 작용하면 합쳐서 40N이 아니죠. 오른쪽으로 20N이 힘을 합친 게 된 겁니다. 힘을 합한다는 건 방향까지 고려해서 이제 합치는 거고요. 이렇게 합한 힘을 뭐라 부르느냐면 합한 힘이다 해서 합력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를 또 세 글자로는 알짜임이라고 합니다. 합하다 보면 이제 더하고 빼고가 해가지고 상쇄되는 거는 빠지죠. 그래서 상쇄될 건 다 상쇄되고 알짜배기로 남은 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알짜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짜힘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아까 세 가지 법칙을 배운다 그랬죠. F = ma 하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일은 운동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이 세 가지씩을 앞으로 배울 거거든요. 이 세 가지씩에 들어가는 힘은 모두 합력입니다. 만약에 이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데 합력으로 넣지 않고 뭔가 힘을 하나 빠뜨려 가지고 좀 덜 더했다. 뭔가 빠뜨려서 더했다. 이러면 이제 식이 잘못되게 됩니다. 항상 합력으로 식을 세워야지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법칙에 들어가는 건 다 합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뉴턴의 제1법칙에 대해서 배울 텐데 여기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2000년 걸린 것을 여러분 한 3분 정도 만에 배우게 될 텐데 일단 써볼게요.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F가 0이면 V가 일정하다 하는 게 뉴턴의 제1법칙인데 너무 오래전에 얘기해서 기억이 안 나죠? F는 뭘까요? 바로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F는 힘인데 너무 오래전에 얘기해서 기억이 안 나죠? 합력이죠. 조금 서운했습니다. 무려 2분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F는 힘이라 그러고 F는 합력입니다. 힘이긴 힘이지. F는 합력이고요. 신중하게 대답하십시오. V는 뭘까요? 속도 맞습니다. 자신이 없어 왜 그리. 속력 아닙니다. 속도입니다. 속도. 그럼 이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것은 속도의 크기만 일정하다? 아닙니다. 속도는 방향도 있죠. 크기와 방향이 end입니다. end or이 아닙니다. 모두 일정해야 됩니다. 모두 일정해야 되는 게 아니고 모두 일정합니다. 합력이 0이면. 여러분 면접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뉴턴의 1, 2, 3 법칙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해요. 생각보다 설명을 잘 못합니다.
제가 면접관이라도 그러겠어. 그냥 뭐 간단하게 물어서 얘가 물리를 조금이라도 공부했냐 아니면 제대로 했냐 바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대답 못하면 그래도 합격하기도 하더라. 자, 이때 이게 왜 발견하는데 오래 걸렸냐면 일상생활 속하고는 좀 다르죠. 얘는 그 무슨 뜻이냐면 그 합력이 0이면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속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계속 움직이는데 필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계속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물체의 움직임을 보면 대부분 다 멈추잖아요. 움직이다가 가만히 놔두면.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갈릴레오 사이에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물체는 정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갈릴레오가 사고 실험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어떤 사고 실험이었냐면 그러니까 사고 실험은 실제로 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실험이 됩니다. 그래서 마찰이 없는 빗면에 공을 떨어뜨려요. 그럼 얘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속도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같은 높이로 이렇게 도달하잖아요. 그럼 멈추죠. 그래서 무한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요 반대쪽 경사면을 이렇게 완만하게 해도 역시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고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합니다. 근데 경사면을 이렇게 계속 완만하게 하다가 아예 평평하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그럼 같은 높이가 될 때까지는 움직여야 되잖아. 근데 계속 같은 높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영원히 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말은 이제 이게 위치를 바꾸는 데에는 아무런 뭐 해줘야 될 게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실험이 가능합니다. 우주 공간에서 해보면 되죠. 그러면 그냥 계속 갑니다. 영원히. 그래서 이 갈릴레오 이후로 이제 사고 실험이라는 게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어가지고 아인슈타인은 거의 이 사고 실험으로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게 되죠. 이게 이제 하나의 혁신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다른 걸 해줄 필요가 없고 물체가 가지는 고유한 성질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성질 자체에 이름을 붙였죠. 뭐라 그럽니까?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턴의 제1법칙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성질은 물체마다 다르거든요.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의 크기는 관성 질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줄여서 그냥 질량이라고 합니다. 그 나중에 그 일반 상대성 이론할 때 거기에 관한 얘기는 조금 더 할게요. 질량에는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차피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질량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얘가 클수록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크죠. 자동차보다는 기차보다는 비행기가 질량이 커서 멈추기가 힘듭니다. 멈추는 것 자체가 속도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출발시키기도 힘들죠. 오래 걸리죠. 속도를 내는데. 이게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크기 때문입니다. 관성의 예 이런 것도 여러분 몇 가지 정도는 숙지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먼지 터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먼지 터는 것도 이불을 탁 갑자기 움직이면 먼지는 관성에 의해서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이불을 움직이니까 먼지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불이랑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걸 먼지 터는 것도 관성으로 설명해 보라면 생각보다 정확히 설명을 잘 못합니다. 그냥 관성 때문에 그럽니다. 어떻게 이러면 관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과정 관성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이 법칙은 이제 이 경우입니다. 이거는 합력이 0이면 속도가 안 변한다는 거고, 그럼 합력이 0이 아니면 속도가 변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식을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식은 이게 유명한 식이죠. ma 이꼴 f 이렇게 되겠고요. 얘는 질량이고요. 얘는 가속도고, 얘는 뭘까요? 합력입니다. 아주 기억력이 좋습니다.
합력입니다. 중요하죠. 합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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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식 자체도 중요해요. 다 중요하긴 하지만, 자, 이거를 조금 변형해서 쓰면 이 가속도가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결과거든요. 속도가 얼마나 바뀌느냐. 그다음 이때 요 F가 이렇게 보면 요 F가 속도 변화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F가 클수록 속도 변화가 크죠. 가속도가 큽니다. 근데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요 관성의 크기, 즉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클수록 당연히 속도가 잘 안 바뀌겠죠. 예, 그래서 질량 M이 클수록 관성의 크기가 큰 거기 때문에 가속도가 작습니다. 가속도가 작다라는 것은 속도가 잘 안 변한다는 거죠. 네. 가속도가 작다라는 것은 속도가 잘 안 변한다는 거지 속도가 변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속도가 이제 더디게 변한다는 겁니다. 예. 뉴턴의 제1법칙은 2법칙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뉴턴의 제2법칙에서 F를 0으로 하면 F가 0이 되면 질량은 안 변하니까 A가 0이 되죠. 그러니까 F가 0이면 A가 0이다. 1법칙이죠. A가 0이라는 게 곧 속도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 2법칙은 묶여 있습니다.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큰 의미에서는. 요 가속도만 알면 저번 시간에도 배웠듯이 초기 조건 알고 가속도 알면 다 아는 거죠. 미래가 다 예측되죠. 그럼 운동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측 가능하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1, 2법칙과는 조금 독립적인데요. 힘은 항상 상호작용한다라는 뜻입니다. 힘은 상호작용이다. 즉 A가 B를 밀면 B도 반드시 A를 밀게 되어 있습니다. A가 B에 힘을 작용하면 B도 반드시 A에 힘을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단독으로 작용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얘는 크기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싸움은 역학적으로 봤을 때는 쌍방과실입니다. A가 B의 뺨을 때리면 B는 A의 손바닥을 때린 겁니다. A가 B의 배를 때리면 B는 A의 손 주먹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싸움에 이기고 싶으면 온몸을 단련시키면 됩니다. 온몸으로 때리면 되니까. 특히 배와 머리를 단련시키면 상대방의 주먹을 이제 배와 머리로 제압을 하면 제가 여러분을 때려도 여러분 교사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뺨으로 내 손바닥을 때린 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 학생 안전부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안 통합니다. 학교 폭력을 가해놓고 힘은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쌍방과실인데요. 아마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로켓이 가속되는 과정을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면 정확하게 설명하는 학생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은 오답 중에 하나가 로켓이 앞으로 어떻게 가속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로켓이 땅을 밀기 때문에 땅이 로켓을 밀어가지고 로켓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중력을 이기고 가야 되잖아요. 중력보다 더 큰 힘이 이렇게 작용하면 갈 수 있다 이렇게 하고요. 그럼 땅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냐 하면 크게 당황하진 않아요. 잠깐 당황했다가 또 밀게 생각이 나요. 또 밀게 있지. 그래. 공기를 밀면 됩니다. 로켓이 대기에 있는 공기를 밀면 공기 분자가 로켓을 밀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족해하죠. 이제 완벽해 이러면서 하는데 그럼 우주로 나가면 어떡해? 더 이상 밀 공기가 없는데. 뭘 밀어야 되지? 이러면서 뭘 밀어야 되지? 이러면서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밀 게 없는데. 이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얘는 땅을 밀거나 공기를 미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제
그 연료통 안에서 가스가 폭발을 합니다. 연료 가스가. 그러니까 얘는 일단 좌우로 가는 건 대칭이죠. 좌로 간 가스는 로켓을 왼쪽으로 밀지만 로켓은 가스를 오른쪽으로 밀고요. 오른쪽으로 간 가스는 로켓을 오른쪽으로 밀지만 로켓은 가스를 왼쪽으로 밉니다. 그럼 이 밀린 가스는 다시 또 반대편으로 가겠죠? 근데 방금 과정이 또 반복이 됩니다. 대칭이죠. 그러니까 좌우로 받는 힘은 평형입니다. 물론 이게 순간순간적으로는 평형이 아니기 때문에 진동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평형이죠. 그래서 좌우로는 크게 속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상하로는 앞뒤로는 다르죠. 앞으로 간 가스는요, 로켓을 앞으로 밉니다. 그리고 로켓은 가스를 뒤로 밀죠. 그리고 가스는 뒤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근데 처음부터 뒤로 간 가스는 로켓을 뒤로 밀지 못하죠. 왜냐면 그냥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가 로켓을 뒤로 미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죠. 사실 이쪽 부분 조금 있긴 한데 어쨌든 비대칭적입니다. 앞으로 미는 게 뒤로 미는 것보다는 크죠. 왜냐면 이 부분 빠져나가는 부분 때문에. 그리고 로켓이 가스를 밀고 나면 그 가스는 또 빠져나가 버리죠. 로켓에 더 이상 힘을 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앞뒤로의 비대칭 때문에 가스가 로켓을 앞으로 미는 알짜 힘이 생기게 되고 이 힘 때문에 가속이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제트 엔진의 원리가 됩니다. 제트가 이제 요게 이제 제트인 거죠. 빠져나가는 거. jet이 뿌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연료를 뿌리면서 작용 반작용으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로켓이 연료 가스를 뒤로 밀고 연료 가스가 로켓을 앞으로 밀기 때문에 연료 가스가 로켓을 앞으로 미는 힘 때문에 로켓이 앞으로 힘을 받아서 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달린 녀석들은 우주 공간에서 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에서 우주 공간에서 싸우는 건데 프로펠러 달린 비행기 나오면 안 됩니다. 얘는 공기를 밀고 공기가 프로펠러를 밀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공기와 프로펠러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빨리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